오늘은 인문지문을 공부해 보기로 할게. 자, 먼저 인문지문이 4문제짜리로 나왔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인간은 형상화한다 그랬어. 그리고 전통적 개념론에 따르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면 이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 A라고 먼저 기호를 잡으라 그랬어. 그래서 일단 뭐 전통적 개념론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첫 번째 A인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가 중요해. 즉 화제. 어떤 화제에 대해서 생각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니? 그럼 그게 뭐냐? 봐라. 이거지. 범주화하여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A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인문지문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 사람 이름. 또는 뭐야? 이런 한 학파. 또는 어떤 한 시대적 흐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전통적 개념론이야. 자, 그럼 일단 전통적 개념론은 뭐라고 했나 봐. 같은 범주로 묶인 대상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을 개념의 의미로 인식된다 했어.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에서는 논쟁은 전쟁이다 같은 표현에서 논쟁의 범주로 묶인 대상의 속성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하기 전에 이게 중요하다. 어렵다라는 말은 뭐야? 한계잖아. 문제점이야. 그러면 벌써 이야기 시작 자체가 A의 뭘로 시작된 거야? 그렇지. 한계로 시작됐다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한계야? 그렇지. 이해가 확장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고 일단 지나가 봐. 이때 그럼 나온 게 뭐야? 현대 체험주의는 하고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라지 B가 되는 거야. 이를 상상적 사고를 통해 설명한다. 상상적 사고란, 자, 정의 내렸어. 여러 대상 사이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의 의미를 인식하는 사고작용이다. 인간은 대상들 사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나돈니 보돌서 유사 대립 관계 등에도 기초하여 개념의 의미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확장한다는 것이다. 체험주의자 레이코프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체험주의가 B인데 사람 이름이 나왔지. 얘는 이제 B를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그 A의 한계, 확장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B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은유에서 그것을 찾는다. 이렇게 독해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일문단은 결국 뭐야? A의 한계를 설명한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봐. B는 하면 되잖아. 그죠? A는 B다의 형식을 취하는 은유는 대상 A를 다른 범주의 대상 B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자, 원인, 결과, 이해를 확장한다. 됐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은유라는 건 아주 유명한, 그죠? 단어잖아. 이 정도는 좀 이미 배경지수로 알고 있으면 더 좋아. A는 B다. 뭐지? 아주 유명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게 대표적 은유야. 자,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때 A를 이해하는 대상이라는 뜻에서 목표 영역. 자, 알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도 내 마음을 뭐야?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의 대상인 거야. 자, 그럼 B를 뭐라 그래? 이해의 수단이라는 뜻에서 근원 영역이라 한다. 가령 논쟁은 전쟁이다. 자, 아까 1문단에 있었던 이걸 다시 끌고 왔지?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논쟁과 전쟁의 유사관계에 기초하여 성립한 은유다. 보통 은유는 유사관계로 성립할 때가 많지. 이 은유가 성립하면, 자, 조건문 논쟁이 목표 영역, 전쟁이 근원 영역으로 설정돼. 맞지? 앞에 있는 목표 영역, 뒤에 있는 근원 영역으로 설정이 돼. 자, 그러면 후자라고 하면 후자가 뭐야? 당연히 전쟁이라는 근원 영역이 되겠지. 요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근원 영역으로 설정된 후자에 내재한 공격, 방어, 승자, 패자. 이게 뭐지, 얘들아? 그렇죠. 전쟁의 속성 아니겠니? 전쟁하면 공격, 방어, 승자, 패자. 이렇게 의미가, 자, 이번엔 전자로 전이된다. 즉, 논쟁이라는 목표 영역으로 전이된다는 건 뭐야? 전쟁의 속성이 어디로? 그렇지. 논쟁의 의미로 전이되어 논쟁의 개념적 의미가 확장된다. 이 말을 이해해봐. 그치? 그냥 논쟁, 그럼 뭐, 논쟁? 말한다, 논한다의
쟁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싸운다. 말하는 걸로 싸운다의 의미가 전쟁으로 확장됐지. 이때 근원 영역에 설정된 대상이 자 달라지면 설정된 대상이 달라지면 목표 영역으로 전이되는 의미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 그렇지 않니? 야 근원 영역에 설정된 대상 자 논쟁이 달라지면 목표 영역으로 전이되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 근원 영역에 설정된 대상이 달라지면. 그러나 이 견해에는 가시방석에서 가시나 방석 어디에도 없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미가 발현되는 개념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 선생님 뭐라 했어? 자 필기해 꼭.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비판받았다. 그지? 그리고 아까 일문단해처럼 그런 거는 이런 거에 어렵다 등등의 말이 나오면 앞에 이론을 뭐야? 그렇죠. 문제점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된 거야? 성립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설명한 거야? 레이코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근데 이거마저도 뭐야? 한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뭐야 이번에는? C가 있다라고 우리는 벌써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가시방석이 뭐냐? 늘 생각해봐. 가시와 방석의 뜻은 가시 알지? 그 무슨 식물의 가시 같은 게 있잖아. 그리고 방석은 우리가 앉는 곳이잖아. 근데 가시방석은 진짜 가시로 된 방석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치? 완전 새로운 의미가 어디에도 없는 의미가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땐 뭐야? 은유로 설명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자, C를 한번 예상해 볼까? 자, 나왔어. 누구야? 터너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뭐야? C가 되겠지. 자, 이제 가자. 터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상적 사고의 통합적 특성에 주목한다. 그럼 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봐. 극복하고자. 그지? 목적이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통합적 특성. 그지? 아까 B는 뭐야? 은유에 주목했다면 C는 통합적 특성에 주목했대. 그게 뭔가 보자. 그에 의하면 자 C죠. 새로운 의미의 발현은 한 대상을 여러 대상과의 관계에 비추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작용인 개념 혼성의 효과다 그랬어. 갑자기 개념 혼성이란 말이 나왔어. 자 얘들아, 개념이란 단어도 알고 혼성이란 단어도 알아. 하지만 개념 혼성이 합쳐진 단어는 사실 선생님도 되게 추상적이거든. 이때 쫄지 말고 자 그대로 개념 혼성은 누구하고 연결만 시키면 돼? C하고만 연결만 시켜주면 돼. 자 그리고 더 읽어봐. 분명히 개념 혼성을 설명하고 있을 거야. 자 간다. 인간은 정보를 일괄 처리하지 않고 부정어 대상별로 묶어 처리해. 일괄 처리하지 않고 묶어 처리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묶은 각 사고 영역을 정신 공간이라 한다 그랬어. 개념 혼성의 통합작용은 자 개념 혼성 통합작용 다 중요했어. 정신 공간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야 이건 상식 아니니? 모든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면 보통 상호작용이야. 그지? 이때 개념 이해의 바탕 역할을 하는 정신 공간은 입력 공간, 이해의 결과 역할을 하는 정신 공간은 혼성 공간이라 하며 혼성 공간에 생성된 새로운 정보는 발현 구조라 불린다. 자 어때? 개념을 쪼쪼쪼 설명했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 나도 좀 어려워. 근데 중요한 단어는 지금 나오고 있지. 그지? 뭐? C라는 사람, 터너는 개념 혼성, 통합작용, 입력 공간, 혼성 공간, 발현 구조. 자, 지금 내가 이런 단어들을 쭉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본 거야. 자, 너네들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 봐. 각 입력 공간에는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다 싶으면 자, 가로는 쳐놔. 특정 대상에 관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며 자 입력 공간의 특징이지. 그 다음에 한 입력 공간의 정보가 다른 입력 공간들 각각의 정보와 대응되면 자 선생님 여기서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 여기서 발견됐어. 뭐냐면 담겨 있으며 입력 공간에는 담겨 있는 게 1번이라면 그 정보와 대응되면은 뭐니 얘들아 순서상 2번이지. 그 다음에 동일성, 유사 대립관계 등이 파악되고 봐봐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온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걸 체크해내는 거야. 꼭 과학기술 지문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지문인데 인문지문인데 좀 복잡해. 근데 그게 순서가 있어. 그럼 빨리 번호를 매겨놔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파악되고 이 관계와 입력 공간의 정보들이 하나의 혼성 공간에 자
통합되어 4. 발현 구조가 생성된다 5. 여기에 상상적 사고 추론작용이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대상이 지닐 법한 세세한 정보들을 보충함으로써 6. 완성하면 7.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개념 운송이 완료된다. 8인 동시에. 선생님 뭐라 했어? 번호만 매기면 그 번호에 그지 과정의 이름만 매겨놓으면 지문이 쉬워진다니까. 그럼 결국 뭐니? 산문단은 개념 혼성이 완료되는 과정. 그래버리면 산문단이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보자. 은유와 개념 혼성을 통한 의미 확장은 잘 봐. 요게 아까 너네도 알다시피 B하고 C였어요. 은유는 B, 개념 혼성은 C였어. 그걸 통한 의미 확장은 고차원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아하. 그러니까 A보다는 고차원적 학습이야. 두 사고작용 모두 추상적이거나 난해한 대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뭐지? 원인 결과. 맞죠? 그러니까 원인이 돕는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결과 고차원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 자, 그 다음에 은유는, 자, 이게 아까 뭐야? B였지? 어려운 대상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여러 성질이 얽힌 복합 개념을 사고하기는 어렵다. 자, 이거 아까 했던 말 그대로지. 한계. 그런데 개념 혼성은 C는 여러 입력 공간의 정보를 하나의 혼성 공간에 통합함으로써 복합 개념의 이해를 뭐한다? 돕는다. 예를 들어 사가주의로, 자, 예를 들어서 사가주의로 귤을 회전시키는 장면. 자, 얘들아 봐봐. 사가주의로 귤을 회전시킨대.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귤을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회전시킨대. 그치? 그거에 빗대어 지구의 공전을 설명하면 궤도의 형태나 계절 변동 등 여러 특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개념 혼성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대. 자, 됐니? 아, 사실 칸트나 니체의 철학서를 보잖아? 그러면 읽는 동안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지문은 가끔 정신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잡기 위해서 선생님이 개발한 방법이 뭐야? 그렇습니다. 범주 화지. 그게 뭐야? A, B, C. A 생각해봐. 전통 방법이었지. B 생각해봐. 은유였지. C 생각해봐. 그래, 혼합이었지. 혼성이었지. 그거 봐. 그러면 다 기억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순간에 완벽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그렇지. 바로 지문의 형태, 구조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문제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독해가 된 거다. 이런 거야. 자, 알겠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먼저 14번. 혼성 공간의 정보는 딱 끊어봐. 혼성 공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당연히 C가 생각나야 돼. 개념상. 그러면 입력 공간의 정보에 남김없이라고 그랬는데 잘 봐. 아까 대응될 때 하나에서 10까지 다 남김없이 이런 집합을 뭐 하는 거야? 확 줄이는 단어지. 이거는 내용에도 없었고 당연히 다 하나 1대1 대응 또는 뭐 다 대응될 리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봐. 개념의 의미는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그랬어. 야, 개념의 의미는 A든 B든 C든 대상 간의 관계. 아까 봐봐. 논쟁은 전쟁이다 그러는데 관계가 파악하지 않더라도 인식되겠니? 말도 안 되겠지. 자, 3번. 은유의 성립에는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 논쟁은 전쟁이다. 당연하지 않겠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야. 자, 4번. 개념 혼성은 역시 C의 의미가 될 거야. 그지? 복잡 다단할 것이고, 그지? 학습하면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적합하지. 자, 은유에서 이해의 대상이 되는 개념을 파악하는 관점은, 자, 은유라 그랬으니까 은유는 뭐야 아까? B지? 목표 영역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왼쪽 가보면 알겠지만 목표 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근원 영역의 개념에 따라 달라져. 됐지? 자, 다음 15번. 발현 구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입력 공간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 야, 발현 구조는 뭐야? 꼭 입력 공간에만 있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도 뭐야? 생성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않은 정보도 나타날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정신 공간만 편성된 상태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 그랬거든. 자, 요게 만자가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조건을 제한해 놨잖아. 그래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발현 구조를 보면 아까 순서를 봐봐. 얘들아, 여기 발현 구조에서 그지? 자, 봐봐. 첫 번째가 입력 공간에는 정보들이 담겨 있지. 그리고 한 입력 공간의 정보가 다른 입력 공간들의 정보와 대응되지. 그럼 어디로 돼? 파악이 되고 통합이 되지. 그지? 그러면서 잘 해봐. 즉 발현 구조가 생성되는 거야. 입력 공간에서. 그지? 근데 봐봐. 이때 입력 공간의 정보들이 하나의 어디로? 혼성 구간에 통합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봐. 두 개의 정신 공간만 편성된 상태에서도 생성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야? 입력 공간 두 개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뭐야? 혼성 공간 하나가 최소한 더 있어야 되지.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만이 생성될 수 있지. 그러므로 두 개만 갖고도 된다는 건 틀려. 됐지? 자, 다음에 3번. 자, 개념에 대한 이해의 결과 역할을 하는 정신 공간에 생성된다. 이게 바로 아까 혼성 공간일 것이고 상이한 범죄 묶인 대상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 당연히. 그 다음에 상이한 범죄 정보를 한데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지. 그지? 15번의 답은 2번이었고, 자, 16번 가자. 먼저 이런 문제는 이거부터 봐. 기억은, 자, 레이코프의 입장과 상충의 뜻이 뭐야? 서로 충돌한다, 모순된다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한번 봐봐. 은유에서, 자, 은유 나왔으니까 레이코프 맞지? 근원 영역에 설정된 대상이 달라지면 의미가 전이되는 방향이 역전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은유를 잘 봐야 되더라. 목표 영역이 있고 근원 영역이 있는데 근원 영역이 달라지면서 목표 영역이 달라질 수는 있지. 그지? 근데 달라진다 그랬지. 전이되는 방향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러므로 레이코프의 입장과 맞지 않지. 그러니까 상충하니까 맞는 말이지. 됐지? 자, 2번 봐. 니은은 레이코프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레이코프의 입장이어야 돼. 상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니은을 봐.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면 얘들아, 확장하려는 게 뭐야? 은유와 그 다음에 혼성, 아까 뭐였어요? 혼성 공간에 의한 통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B하고 C야. 그럼 확장하려면 대상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랬는데, 자, 얘들아, 레이코프는 아까도 말했지만 C가 아니라 B잖아. 그러면 얘는 은유란 말이야. 그러면 대상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인식에 대한 변화가 왜 일어나야 돼? 무엇인에 대한 인식, 아까 논쟁은 전쟁이다 했을 때 공유 속성, 전쟁의 속성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거는 뭐야? 레이코프가 전혀 말한 바가 없지. 그래서 니은은 상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충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됐어? 자, 디귿은, 리을은, 미음은 요거는 그대로 맞는 말이니까 자, 한번 참고해보고. 자, 17번 가자. 자, 이번에는 보기는 터너와 학생이 나눈 대화래잖아. 그럼 터너는 뭐야? C라고요. 그러면 문제상 읽지 말고, 자, 이 선생님은 뭐야? 결국 C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말을 읽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알았니? 일단 뭐가 더 중요해? 우리 지문 갖고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지문 갖고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나 보자. 자, 1번. 인간이 인류 역사 짧음과 같은 의미를 얻어 이해를 심화하는 사고작용의 원리는 은유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랬잖아. 자, C는 뭐야? B의 한계를 말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은유로 뭐야, 얘들아? 이런 통합적인 건 설명할 수 없다고 보겠지.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 같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음에 2번. 레이코프 선생님과 이게 중요해. 마찬가지라는 건 레이코프 선생님과 공통점을 묻는 거잖아. 잘 봐. 은유에서는 근원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의미의 기초에 목표 영역의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 야, 근원 영역이 뭐였어 아까? 전쟁. 목표 영역이 뭐였어 아까? 논쟁. 그죠? 근원 영역을 가지고 목표 영역으로 가는 게 은유잖아. 그럼 레이코프가 그런 거면 은유에 대한 생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3번. 개념 혼성에서는 은유에서 달리. 자, 이게 이제 C와 B의 차이점이잖아. 한번 보자.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세부적 정보들을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보충하는 추론의 과정까지 거친다. 이게 아까 번호 몇 번이었어, 얘들아? 그 아까 번호 중에서 자, 배경 지식 동원하여 보충한다. 6번이었지? 거 봐. 그러니까 6번이니까 이것도 맞다고 봐야 돼. 자, 됐지? 다음에 4번. 지질 시대를 하루에 빗대어 그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두 개의 입력 공간으로부터 정보를 통합하여 발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결과. 이것도 니네도 알다시피 C의 설명이잖아. 맞아. 자, 5번 보자. 개념 운송에서는 은유에서와 달리 지질 시대와 하루에처럼 개념사의 유사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야, 생각해봐. 지금 개념 운송이 은유는 유사관계가 성립할 때도 되고 뭐 대립관계랑 뭐 이런 것도 성립할 때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 이 문단을 보면 레이코프가 여기서 이 문단, 자, 요게 이 문단이다, 얘들아. 이 문단. 봐, 유사관계에 기초하여 라고 말했어. 그러면, 자, 터너는 개념 운송을 얘기하면서, 자, 여기 봐봐. 2번. 요 부분이야. 동일성, 유사, 대립관계 등이 파악되고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가 파악되는 거지, 유사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말도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